그날 밤은 폴리나의 인생에서 이정표가 되는 특별한 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폴리나의 30번째 생일이자 애정과 관심, 심지어는 남편의 애정 표현으로 축하하는 날이라고 그녀가 상상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그렇듯 다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비용을 지불한 소박하지만 환영받는 레스토랑에서 그녀의 이름을 건배하는 동안 그녀를 가장 부양했어야 했던 사람, 즉 그녀의 시어머니가 조율한 불길한 계획이 무대 뒤에서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시작되었습니다. 폴리나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조심스럽게 준비를 하고 그날 자신에게 허용된 유일한 선물을 입었습니다. 인기 있는 상점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한 새 드레스는 그녀가 힘들게 벌어온 2,000데알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평소와 같이 초대받지 않은 채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공격한 인가 보리소브나의 신랄한 발언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드레스 한 벌에 2,000데알이요. 그 돈이면 내 딸아, 식료품 저장실을 진짜 음식으로 채울 수 있어. 폴리나는 대답을 삼켰다. 그는 결혼한 지 8년이 넘도록 논쟁이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의 상처를 입더라도 미소 짓고 동의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식당은 고급스럽진 않았지만 아늑했다. 그녀가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하며 신중하게 선택한 그런 곳이었다. 그는 부모님, 여동생과 남편, 대학 친구 2명, 직장 동료 몇 명을 초대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아우티엄은 단순히 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폴리너가 거의 10년 동안 최대 3번 본 먼 사촌 라이어저를 데려왔고 심지어 이웃인 진어 이모를 계단 아래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괜찮아요. 그렇죠. 이미 테이블에 자리를 잡은 인가 보리소브나는 대답을 해도 별 상관이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폴리나는 크고 작은 침략에 맞서 싸우는 것을 중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밤은 잘 시작되었습니다. 웃음, 상징적이지만 애정 어린 선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준 메이크업 키트, 동료들이 준 책 상품권, 언니가 준 좋은 차 한 상자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재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통해 저축한 1만 레알을 그에게 주었다. 아티옴. 아무것도 아님. 카드도 아니고 더 긴 포옹도 아니고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도 아닙니다. 단지 그의 어머니를 슬쩍 바라보는 것, 웅얼거리는 속삭임, 불안한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만지는 것뿐이다. 잉거 보리소프너는 불안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니면 누군가. 이제 케이크 먹을 시간 아닌가 시어머니가 제안했는데 리터들은 아직 메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직은 아니에요. 아우티엄이 중얼거렸지만 피해는 이미 발생했습니다. 폴리나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 표정, 그 동요를 알고 있었다. 인가 보리소브나는 변장의 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녀의 초조함은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아우티엄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신의 의지가 없이 유순하고 그녀의 손에 있는 꼭두각시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녁 식사 도중에 인가 보리소브나는 예고도 없이 갑자기 일어나 아들의 팔을 잡고 출구로 끌고 갔습니다. 폴리나는 시어머니의 입술이 다급하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빨리, 손님으로 바쁜 동안 내 물건을 그녀의 아파트로 가져가서 자물쇠를 바꾸세요. 폴리나의 마음이 얼었다. 당신의 아파트. 그녀가 결혼하기 전에 수년간 저축한 돈과 할머니의 도움으로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서류의 이름은 단 하나뿐인 사람. 폴리나, 너 얼굴이 창백하구나. 그녀의 친구 레나가 걱정하며 알아차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손을 와인 잔 주위로 흔들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우티엄에 전화를 시도했습니다. 통화가 거부되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님. 메시지, 무슨 일이에요? 배송되었으나 읽지 않았습니다. 홀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인지하지 못한 채
파티가 계속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웃고 먹고 건배했습니다. 아무도 호스트의 부재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어티엄은 그곳에 있을 때에도 결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육체적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고 휴대폰에 흡수되어 있었습니다. 20분이 영원처럼 지나갔습니다. 폴리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 앱을 확인했습니다. 집까지 15분 소요됩니다. 그때 바로 도망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은 어쩌죠? 그리고 케이크는요?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았다는 외관. 레나 그는 속삭였습니다. 내가 자리를 비울 필요가 있으면 당신이 책임을 져야겠죠. 친구는 눈살을 찌푸리고 혼란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리너는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아어티엄. 그의 목소리는 깨져서 거의 유치하게 들렸다. 이리로 오세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면서 요구했습니다. 알람이요. 알람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어머니가 계시는데 사이렌이 멈추지 않네요. 이웃들이. 폴리너는 나머지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가 보리소분하는 오만하게도 마치 그 공간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침입하고 점유하고 자물쇠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아어티엄, 더 나쁘게 말하면 그의 시어머니에게 자신의 집과 피난처에 대해 결정할 권리를 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닙니다. 이번에는 폴리나가 조용히 삼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파티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기꺼이 싸우려고 했습니다. 손님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오세요. 폴리나는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너무 세게 뛰고 있어서 갈비뼈가 터질 것 같았다. 경고. 그녀는 실제로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개월 전 이웃 아파트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한 후 아어티엄은 코드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직접 그에게 말했음, 잊어버렸거나 비활성화할 시간이 없었거나 단순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 한 가지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그곳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자물쇠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녀를 집에서 쫓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로의 파도가 그녀를 휩쓸었고 뜨겁고 숨이 막힐 정도로 그녀에게 남은 자제력은 모두 불타올랐습니다. 폴리나는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에서 가방을 집어들고 그녀조차 알아채지 못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로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떠나야 해요. 불가항력이군요. 레나,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여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축하해주세요. 나는 돌아가려고 노력한다. 딸아, 무슨 일이 일어났니? 어머니는 놀라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시도에서 택시를 가로막고 레스토랑에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에게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를 알아차린 운전자는 여행 내내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폴리나는 주먹을 꽉 쥐고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하려고 하는 모든 단어와 몸짓을 정신적으로 연습했습니다. 건물은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그녀를 맞이했다. 계단에는 목욕 가운과 슬리퍼를 신은 이웃들이 붐비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는 유령처럼 창백한 아어티엄이 손에 전화기를 들고 시선을 잃었습니다. 그 옆에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인가 보리소브나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드릴을 들고 있었다. 저기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았을 때 마치 폴리나가 도망가는 범죄자인 것처럼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물건을 꺼라. 건물 전체를 깨웠어요. 폴리너는 불만의 합창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문으로 가서 패널에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사이렌의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한 공허함을 공중에 남겼습니다.
떠나셔도 됩니다. 그는 부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호기심을 갖고 아파트로 돌아가기 전에 시선을 교환하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런 다음에만 폴리너는 아어티엄과 잉거 보리소프너를 선택했습니다. 설명하다. 그의 목소리는 순수한 얼음이었다. 폴러나카,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아어티엄은 손을 떨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단지 엄마가 원한 건 닥쳐. 잉가 보리소브나가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나는 당신의 시어머니, 당신 남편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여기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오른쪽. 폴리나는 자르는 듯한 몸짓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내 아들이 이 주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 등록되었지만 소유되지 않았습니다. 폴리나는 눈을 반짝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야. 나뿐이야. 이 집은 결혼식 전에 구입했습니다. 그다지 부부관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잉가 보리소브나는 내 동의 없이는 내 카페토를 밟을 권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요? 시어머니는 손을 들고 그녀를 때릴 준비를 했습니다. 폴리나는 공중에서 손목을 붙잡고 몸이 떨릴 정도로 세게 쥐었습니다. 감히 그러지 마세요. 그는 너무 작아서 그들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속삭였습니다. 다시 저를 만지려고 하면 경찰에 신고해서 두 분 모두 고소하겠습니다. 잉가 보리소브나는 팔을 찢었고 그녀의 눈은 증오로 충혈되었습니다. 아어티엄. 이 미친 여자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게 놔둘 건가요? 그는 바닥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폴리나는 드릴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열쇠고리. 그 남자는 초조하게 중얼거렸다. 전화가 왔는데 급한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를 약속했습니까? 3천. 폴리나는 지갑을 열고 지폐 3장을 세어 내밀었습니다. 여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 남자는 돈을 받고 몇 초 만에 도구를 치운 뒤 계단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폴리나가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내부에는 엄청나게 가득 찬 여행 가방 4개가 입구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신발 상자, 펜이 담긴 가방, 접시, 도구 등 침입자의 무기고입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그는 건조하게 말했다. 확실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이건 내 물건이에요. 잉거 보리소프너는 폴리너를 밀어서 들어갔습니다. 감히 만지지 마세요. 당신 물건은요? 폴리나가 팔짱을 꼈습니다. 훌륭한. 그러니 지금 가져가세요.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짖었습니다. 나는 머물 것이다. 아티옴, 뭐라고 말해봐. 그는 두 여자 사이에 유령처럼 침묵을 지켰고 선택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엄마. 지금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나중에 누가 알겠어요. 그는 확신도 없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후에 잉가 보리소브나가 폭발했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나는 집을 임대하고 추가 돈을 받고 여기서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너네 개소리 때문에 늘 아픈 내 아들 돌보기.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폴리너가 빙하에 끼어들었습니다. 음식도 청소도 존재도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없나요? 시어머니는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 집은 혼돈이야. 넌 무능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남편도 없애고 싶죠? 아티옴, 이것 좀 들어보세요. 그녀는 당신을 버리고 싶어 합니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폴리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서커스를 고집한다면 나도 곧 그것을 원하게 될 거예요. 아티옴은 그 말이 칼이라도 되는 듯 몸을 움츠렸다. 폴리나, 얘기하자. 할 얘기가 없어요. 그녀가 다가왔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아우티엄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첫째,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집, 우리 가족,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녀가 아들을 만나고 싶다면 중립적인 장소에서 나를 무시하지 말고 미리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은 당신의 물건을 가지고 그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이어진 침묵은 칼이었다. 아우티엄은 떨렸다. 그는 바닥, 벽, 자신의 손 등 폴리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8년 동안 남편으로 지냈던 이 남자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이 아닙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님. 이렇게 전락한 지 8년. 자신을 질식시킨 어머니와 지칠 때까지 자신을 사랑해준 아내,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없는 두 여자 사이의 겁쟁이. 난 못해. 마침내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 엄마예요. 알겠습니다. 폴리나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짐을 싸세요. 진심인가요?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어머니 집으로. 그녀는 공허한 몸짓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함께 매우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폴리, 잠깐. 논의 좀 하자. 토론이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대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되거나 아들로 남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옵션은 없습니다. 아우티엄은 잠시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이지 않는 끈에 이끌리듯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갔다. 폴리나는 옷장이 열리는 소리,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머뭇거리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20분 후, 그는 여행 가방 2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다시 올게. 그는 말을 더듬었다. 미리 알려주세요. 아우티엄은 마치 그녀가 그를 멈추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문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는 포기했다. 언제나처럼 그는 포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폴리나는 지쳐서 머리를 벽에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것은 더 이상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문지방에서 멈췄다. 미안해요. 그는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말이 그의 입술로 전달되는 동안 닳아 없어진 것처럼 쉬었다. 나도요. 폴리나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다. 그녀는 텅 빈 복도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마치 새로 발견한 음악인 것처럼 고요함을 들었습니다. 깊고 서두르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은 음악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가락으로 레나에게 괜찮아. 금방 돌아올게 라고 타이핑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파티가 한창일 때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이미 포도주 때문에 뺨이 붉어진 손님들은 누군가가 가져온 임시 스피커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습니다. 온전한 케이크는 이제야 이해가 되는 어떤 것의 상징으로 그의 도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폴리나가 입장하자 박수갈채가 터졌다. 그래서 결정하셨나요? 레나가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네, 결정했어요. 그럼 어땠어요? 나중에 말해줄게. 이 케이크는 자르자. 박수와 함께 축하합니다. 가 외치는 가운데 촛불이 꺼졌습니다. 폴리나는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단순하고 혁명적인 단 하나의 생각, 즉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다를 원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에 돌아와서 온라인으로 새 자물쇠를 주문했고 다음날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그는 기술자를 만나 모든 동작을 관찰하고 모든 나사를 조이고 모든 메커니즘을 테스트했습니다. 나만을 위한 열쇠라고 그는 경고했다. 사본이 없습니다.
아어티엄은 3일 연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회의, 대화, 모든 것을 논의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폴리너는 수락했지만 결코 혼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엄마와 함께. 인가 보리소브나는 문이 닫히기도 전에 공격했다. 당신은 끔찍한 아내였습니다. 당신은 내 아들을 파괴했습니다. 당신은 이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나는 이 결혼을 축복한 것을 후회합니다. 세 번째로 폴리너가 중단되었습니다. 인가 보리소브나 목소리는 떨림없이 확고했다. 아어티엄이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혼자 오게 해주세요. 당신과 함께라면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요? 제가 그 사람 엄마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속하지 않은 곳으로 갈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가족이고 나는 그의 아내였다. 아어티엄은 몸을 떨었습니다. 이었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별표. 오늘 아침에 이혼 신청을 했다고 하더군요. 공기가 인가 보리소브나의 폐를 떠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어티엄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왜요? 아직 고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에게 3번이나 왔어요, 아어티엄. 그리고 3번이나 당신의 어머니를 데려왔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시나요? 그녀는 단지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은요? 저도요. 그럼 왜 혼자 오면 안 됩니까? 그냥 이게 우리 대화라고 전해주면 안 되나요? 별표. 침묵. 폴리나가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는 인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마세요. 이혼은 빨랐다. 아어티엄은 저항하지 않았고 아파트의 절반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폴리나가 고용한 변호사는 그녀의 부모가 그녀의 생일 선물로 준 돈으로 그에게 법적 근거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거 보리소프너는 포럼에서 스캔들을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보안에 의해 제거되었습니다. 1년 후 폴리나는 자신의 방에 설치할 새 커튼을 선택하면서 레나 옆 쇼핑센터를 걷고 있었습니다. 나는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는 몇 주 전에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흔적을 지우고 싶어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청소였습니다. 앞서 가전제품 전시장 앞에서 두 인물이 말다툼을 벌이고 있었다. 눈 밑에 깊은 원이 있는 더 마른 아티움은 지쳐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어머니는 못마땅하다는 듯 손가락으로 가격을 찔렀다. 반면에 인가 보리소브나는 활력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마침내 경쟁 없이 아들과 함께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른 길로 갈까요? 레나가 제안했어요. 폴리나는 어깨를 곧게 펴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들은 그들을 통과했습니다. 아어티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알아보고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폴리나는 방금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나가는 지인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정중하고 먼 몸짓이었습니다. 인가 보리소브나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밖에서 폴리나는 태양을 향해 얼굴을 들었습니다. 무료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밤에 친구들과 저녁 식사, 그녀가 누구에게 빚진 금액을 계산기로 계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삶. 그거 알아요, 레나.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랬다.